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환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국방야사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매번 맛깔스럽게 야사를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버무려서 즐거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내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의 국방 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 야사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오늘의 주인공은 작가인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빠른 전개, 그리고 인간사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캐릭터, 그리고 빈틈없는 이야기 구조까지 흔히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불리는 작가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인 작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대표작 몇 개 좀 말씀해 주시면 맞춰볼까요? 예, 들으시면은 누구나 아실 만한 작품의 원작자인데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리고 삼총사의 원작자입니다. 그럼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죠. 뒤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로 꼽히기도 했던 알렉상드르 듀마입니다. 네, 뒤마 하면 소설이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설만큼이나 작가의 삶도 아주 다이나믹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1802년 7월 24일에 프랑스 북부의 빌레르코트레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나폴레옹 군대 휘하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르 듀마가 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빨리 이별했군요, 예. 아버지랑. 그래서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823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1829년에 앙리 3세와 그의 궁정이라는 제목의 희곡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후에 프랑스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빅토르 위고라든가 알프레드 비니 등과 더불어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당시에 프랑스 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바로 이 사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삼총사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철가면 같은 듀마의 대표작들이 대부분 사극이죠. 이런 사극들을 발표하면서 대중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삼총사는 사실 삼총사가 주인공이기보다는 달타냥이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사실 소설뿐만이 아니라 뮤지컬이나 드라마, 영화로도 더 인기 있는 작품들인데 발표한 당시에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1844년 그리고 1845년 두 해에 걸쳐서 함께 발표된 작품인데요. 당대 최고의 인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이외에도 듀마는 1870년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총 250여 편이라는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재미있는 작품인데도 그게 또 250편이나 된다. 대단한 작가인데 아주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족 관계도 영화만큼이나 다이나믹하고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듀마의 그러니까 조부가 되는 앙투앙 듀마가 본래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전통 있는 오래된 후작 집안 출신이고요. 근데 앙투앙 듀마는 마리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는 아프리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할머니가 흑인 노예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듀마의 아버지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되겠죠. 물라토가 되는 것이죠. 물라토. 예. 이게 프랑스 말로 혼혈. 예. 당연히 알렉상드르 듀마도 유전적으로 피부색이 좀 달랐을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 주류 사회에는 좀 편입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 포인트가 있구나. 예. 사실 듀마가 평생 인종주의에 좀 시달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조르주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는 물라터였고 내 조부는 깜둥이였으며 그리고 증조부는 원숭이였다. 이런 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평생 본인을 짓누르던 인종차별, 그걸 바로 그러한 분노를 소설의 대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뒤마 아버지하고 나폴레옹 사이에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마의 아버지가 토마 알렉산드르 뒤마였는데요. 군인이었고요. 근데 뒤마와 마찬가지로 물라터였죠. 그래서 당연히 군대 내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겠죠. 당시에. 근데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군사령관과 같은 군대 내 요직에 올라서게 되죠. 근데 나폴레옹과는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참여를 했을 때 이 디마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 왕국에 투옥이 됩니다. 그 투옥되었을 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디마의 아버지를 위한 보석금 지불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마의 어머니가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디마의 아버지를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디마의 아버지는 나폴레옹과의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군인연금도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디마의 작품을 보면 나폴레옹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런 개인사가 좀 숨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뒤마는 본인의 소설을 통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뒤마가 국방야사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대식가였고 식도락가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디마가 말년에 요리사전을 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리, 음식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먹는 대식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먹고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뭐였다고 알려졌습니까? 예, 한두 가지는 아니고 다양한 음식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디마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폴리 피자입니다. 피자. 예. 의외네요, 진짜로. 뒤마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예. 나폴리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디마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843년에 마차를 타고라는 제목의 여행기를 출판하는데요. 이 나폴리 여행기입니다. 디마가 나폴리에 갔을 때 나폴리 뒷골목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굽는 둥글고 넓적한 형태의 이제 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나폴리 피자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나폴리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 이스탄불하고 파리와 더불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됐을까요?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빈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7세기부터 나폴리 인근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여러 차례 분출을 했고 그러면서 화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직업을 잃고 그래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 나폴리의 빈민들을 라짜로니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름이 빈민을 라짜로니. 라짜로니라고 부릅니다. 이 라짜로니들의 주식이 바로 피자였던 것이죠. 디마의 여행기를 보면 피자에 대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이 라짜로니의 생활상과 그들의 주식이었던 피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해놓았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빈민층이 주로 먹던 피자를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디마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과연 국방야사 스타일로 이런 나폴리 피자를 재해석한다면 어떤 맛일지 조금 이따 만나보시죠.